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402호 시그마를 가지고 등차 합을 표현해봤고요. 자, 등비 합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한번 봅시다. 자, 등비 합. 자,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11때까지에 대해 2 곱하기 3의 n-1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읽어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 자식 무슨 뜻? 요 자식을 K가 1일 때부터 11때까지 더하겠다 이런 뜻이야. 자, 무슨 수열인지 파악이 잘 안 되면 뭐부터 해보자? 나열을 해보자. 자,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여기가 K가 아니라 이게 N이네. 쏘리. 자, 그러면 N에 1 집어넣어보시면 얘 뭐 돼요? 2 곱하기 3의 0승이니까 2 되는 거 보이지? 2 더하기 2 집어넣어보시면 6 더하기 3 집어넣어보시면 18 더하기 54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n이 10일 될 때까지 10을 집어넣어보시면 2 곱하기 3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의 합이냐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2, 6, 18, 54 몇 배씩? 3배씩 커지는 거 보이지? 그래서 지금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3씩 곱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등비 수열 합 공식 기억나요? 첫째 항 2고 공비 3이고 항의 개수 총 10개니까 그걸 가지고 등비 수열 합 공식을 적용하시면 어떻게 돼?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3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돼가지고 2 날라가니까 그냥 이 자식만 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다. 따라왔어요? 자,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사실 고등 과정에서 딱 2개 배워 수열을.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등비 수열이라고 대놓고 알려줬는데도 파악을 못하는 건 조금 슬퍼요. 그러니까 나열하고 파악하는 건 나쁘지 않아. 하지만 등비 수열은 웬만해선 나열 안 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일단 얘를 봤을 때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왜냐면 지수식이야. 지수식은 일단은 그렇게 너희가 선호하는 식은 아닐 거야. 다항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1차식, 2차식과 비교해봤을 때. 그럼 일단 겁먹고 들어가. 얘가 등비 수열인지 파악도 못하면. 그러니까 나열할 생각조차 안 하게 돼. 가끔. 그냥 에이씨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갑다. 처음 보는 놈이다 하고 그냥 넘긴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해서 그냥 얘 보자마자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무슨 식이야? 지금 보니까 얘들아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떤 식이었어? 항이 몇 개였니? 항이 하나였던 거 기억나요? A, R의 n-1승 이거 한 문탱이야 그냥. 그래서 일단 얘는 항이 하나야. 자, 한 개인데 지금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는 지금 지수 자리에 있죠. 그럼 n에 관한 지수식이지, 지수식. 그래서 한 개인 그냥 지수식이잖아. 그놈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니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게 바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만 아시면 되죠. 첫째 항 뭐야? 첫째 항은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2라는 거 알 수 있고 공비는 무엇이었냐? n의 밑이 공비였던 거 기억나? n의 밑. 그래서 공비는 지금 3. 왜? n의 밑이니까. k로 표현되면 k의 밑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파악하고 항이 총 10개. 그럼 등비수열 합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 2의
K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 얘는 물론 나열해보면 뭔지 알겠으나 보자마자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 지수식인데 항이 하나죠. 등비수열 합이겠네. 첫째 항 뭐예요? K에 집어넣으면 2고 공비는 2잖아. 항의 개수는 7개. 이거 가지고 합공식에 적용하시면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2의 7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니?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질 조금만 연습해 볼게요. 시그마 너 어떻게 쓰니? 시그마 어떻게 쓰니? 연습 좀 해볼까 우리? 시그마 일단 정석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약간 각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한 획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석은 이렇게 쓰는 게 맞고. 보여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스타일마다 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두 획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획에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한 획에 하는 거는 약간 고수. 찐으로. 너희 시그마 안 예쁠걸? 너희 시그마 봐봐. 별로 안 예쁠걸? 한 획에 하면 좀 안 예뻐. 그래서 이쁘게 하고 싶으면 두 획에 하시는 게 가장 예뻐요. 두 획에 하시는 게 가장 예쁘고, 안 예쁜 거 필요 없이 난 효율이 중요하다. 사실 뭐 우리 효율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각져서 안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4, 이렇게 한 다음에 4, 이렇게 한 다음에 4. 좋습니다. 이거는 A4에 맨날 연습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쁘게 그리려고. 순수했다. 자, 성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성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성질 무엇이냐?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에 대해 AK 더하기 BK, 얘를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일단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뜻 뭐예요? 이 자식을 더하겠다.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그럼 1 집어넣어봐. 뭐가 돼요? A1, B1. 2 집어넣으면 A2, B2. 맞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N이 될 때까지. AN, BN. 맞니? 자,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도 있겠으나 A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A라는 항을 첫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N항까지 더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게 지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에 대해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죠. 자, 그리고 AN만 더한 게 아니라 B1, B2 이런 식으로 BN까지 더한 거.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수열의 합이니까 더하기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식과 이 자식은 같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시그마가 한 개짜리에서 두 개짜리로 변할 수 있고 두 개짜리가 한 개짜리로 변할 수 있다.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시냐?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분배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짜리로 혹은 두 개짜리를 하나짜리로 합칠 수 있다라는 뜻이야.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더라 해도 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되는 건 그냥 빼는 것 뿐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더해지는 거나 빼지는 거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분배해 줄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시그마 예를 들어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C 곱하기 AK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요놈에 대해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더하는 거죠. 첫 항은 뭐야? C A1. 두 번째 항은 C A2, C A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C A N까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누구로 묶여? C로 묶을 수 있죠. 다 C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C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AN까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최종적으로 봤을 때 C 곱하기 얘는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C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네. C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네. 그래서 C는 지금 보면 상수죠. 그래서 상수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상수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튀어나오게 하는데 여기 지금 곱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따라왔어요? 근데 얘들아 C는 왜 상수야? C니까 상수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이 시그마 내에선 누가 변수고 누가 상수고 구분 지을 줄 아셔야 돼요. 변수는 유일해. 딱 하나야. 지금 보면 K, N, AK, C 여러 가지의 문자가 있죠. 변하는 건 딱 하나야. 누구? K만 변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읽는다 했어?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N일 때까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이 K만 변수예요. 그래서 이 AK도 K가 포함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변해. A1, A2, A3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C는 왜 상수야? 라고 물어보면 K가 아니니까. 그래서 K가 아닌 수, 여기 아래에 위치하는 이 아래 끝, 하한, 이 아닌 이 문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수 처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자, 마찬가지로 얘는 C여서 상수인 게 아니라 누가 아니니까 상수라? K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상수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하는 거야. 몇 개? 1부터 N까지니까 총 N개죠. 그래서 C를 그냥 N개 더하시는 게 됩니다. 이게 총 N개 있는 상황. 그럼 C를 N개 더했으니까 얘는 C, 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 둘이 싹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뭐 10이다. 그냥 10을 몇 번 더하는 거? 7번 더하는 거. 그럼 70.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5일 때부터 7일 때까지 4다. 4가 몇 개 있어? 5, 6, 7 3개 있는 거지. 그럼 얘 4, 3, 12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자, 마지막 내용이 은근 중요한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요 놈은 읽어봐. 어떻게 돼? AK를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더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SN이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당연히 S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더했다면? 첫 항부터 더했다면. 그래서 SN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SN은
또 다른 시그마로도 표현 가능해요. 아 쌤 이거 변수 K로 꼭 써야 됩니까? 아니요. K 말고 나는 I로 쓰고 싶으면 I로 쓰셔도 돼요. I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 I 이렇게 쓰셔도 같은 의미 아니야? I가 1일 때부터 1 집어넣으시면 A1, 2 집어넣으시면 A2 어디까지? AN까지. 그래서 변수를 내 맘대로 바꾸실 수가 있다. 변수는 어차피 변하는 값이니까 그냥 문자 여러분이 선호하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보통 K로 쓰긴 합니다. 그래서 K로 쓸 수도 있고요. 아 쌤 이거 그냥 첫 항부터 꼭 더해야 되나요?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전 K가 0일 때부터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는 지금 첫 항부터 더하는 거지. 그럼 K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첫 항이 되는 일반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K 플러스 1을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0 집어넣어봐. 몇 항 돼? 첫 항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n항까지 더하려면 K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n-1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n-1을 써도 도움이 나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 자체를 더하는 이 목적 대상 자체를 잘 조정하면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시그마의 뜻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얘를 더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좀 있습니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와. 30초만 더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지금
이 목적 대상을 더하고 있는 건데 이 목적 대상이 무슨 수열인가 그거부터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이게 무슨 수열? 그치. K에 관한 지금 1차식인 걸로 봐서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엔 항의 개수가 11개, 홀수개니까 물론 얘는 등차 중항 가지고 표현도 가능하고요. 혹은 첫항, 막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 그 방법으로 할게요. 그럼 첫항은 0 집어넣으시면 얘는 1이 되고 마지막 항은 10을 집어넣으시면 21이 되고 여기다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0부터 10이니까 11개죠. 그래서 2분의 11을 곱하셔서 얘는 121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지. 따라왔어요? 자,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엔 지금 보니 얘의 형태 항이 하나죠. 지수식이죠. 그래서 항 한 개인 지수식인 걸로 봐서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시그마니까. 그러면 첫 항은 K에 1 집어넣으신 1이 되고 공비는 K의 밑인 3이 되고 항의 개수는 10개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등비 합공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이 자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3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된다. 따라왔어요? 이 정도만 쓰시면 되겠죠. 3의 10제곱을 설마 시키진 않겠죠. 자,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이거 자체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야 등비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등차라 하기엔 1차식은 있지만 여기 지수식도 있고 그리고 등비라고 하기엔 항이 2개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 봤을 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실제로 얘 나열해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지. 하지만 각각을 바라봐 보세요. 이거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이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차라리 이 시그마는 각각 더하는 게 훨씬 편한 상황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 시그마를 분배해줘가지고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2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3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10승 빼기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3 마지막 항 30 2분의 항의 개수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계산해야지. 2의 10승 정도는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024, 1023 두 배 하면 2046 플러스 33 곱하기 5 165 맞지? 2211 와 숫자 이쁘다. 21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가능. 자, 밑에 8번 문제 있습니다. 1분 동안 풀어보세요. 시그마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등차 수열 문제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 원래 했던 등차 수열 문제.
그렇구나. 해보셨나요? 해볼게요. 지금까지 못 풀었으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일단 3항과 7항의 차이를 봤을 때 몇 항 차이? 4항 차이. 그럼 4D 더한 게 지금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럼 공차는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지금 얘는 나열해보면 알겠지만 A2, A4, A6 두 칸씩 가니까 2D씩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4씩 더해지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등차 합 계산해서 빼봐도 답은 나오겠죠. 하지만 이 둘을 한번 합쳐볼까 먼저. 얘도 1부터 100까지 되고 1부터 100까지잖아. 그래서 이 시그마는 일단 하나의 시그마로 써볼게요. K가 1일 때부터 100일 때까지. 요 놈과 요 놈을 뺀 다음에 더해도 괜찮잖아. 더한 다음에 빼나 뺀 다음에 더하나. 그래서 2K 번째 항과 2K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다음에 더해보자.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뭐야? 둘이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나지. 근데 얘가 앞에 있는 애, 얘가 뒤에 있는 애. 그럼 빼면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D야 마이너스 D. 그러면 D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D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2. 2를 몇 번 더하는 거? 100번 더하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2를 100번 더하는 거니까 얘는 답이 200. 그냥 이렇게 가실 수 있죠.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9번, 10번 등차 등비 수열 문제라 생각하시고 한 3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9번, 10번.
1분만 더 풀어보고 같이 해볼게요. 자자, 같이 해볼까? 9번. 해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풀어봤어? A랑 D로 표현했니? 나쁘진 않으나 저는 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할게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4항이 나와 있잖아. 4항 기준으로 지금 난 얘를 다 써보고 싶어. 그래서 이 식은 A4 더하기 9항은 4항에서 몇 D 더한 거? 5D 더한 거. 그래서 A4 더하기 5D는 5 곱하기 A4 플러스 D 이거 아닐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5D 여기도 5D 날라가죠. 그러면 4항이 뭐가 돼? 0 되는 거 혹시 보여? 그래서 지금 보면 알 수 있지만 4항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열의 합 첫 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 맞지? 그러려면 우리 첫 항 10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첫 항 알아요 지금? 모르죠? 10항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거 가지고 식을 쓰지 마시고 내가 구한 거 있지? 몇 항 구했어? 4항을 구했잖아. 그럼 얘를 4항 기준으로 식을 써야지. 그 무슨 얘기냐? 일단 이것까진 괜찮아. 첫 항 막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괜찮지만 사실 첫항 막항 더한 건 두 번째 항이랑 9번째 항 더한 것과 같고 세 번째랑 8번째 항 더한 거랑 같고 그럼 네 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이랑 더한 거랑 같은 거야. 그치? 7항 더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1과 10의 합 11, 2와 9의 합 11, 3과 8의 합 11, 4와 7의 합 11 맞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이거랑 같은 거야. 4항과 7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0을 곱해도 똑같다. 따라왔어? 그러면 얘가 지금 몇? 0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7항이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지금 5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따라왔어? 그래서 4항이 0, 7항이 마삼, 공차는 마일. 좋아요.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6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가실 수 있죠. 이렇게 푸셨으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물론 A랑 D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살짝 지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10번도. 자, 얘 지금 보시면 뭘 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항은 몇 번째 항이야?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항이잖아. 두 번째 항.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조건은 두 번째 항 기준으로 써보자. 자, 그러면 상항은 뭐라 쓰면 돼? 8R 한 칸 갔으니까. 그리고 5항은
8R 세제곱. 구항은 8R 7제곱 맞지? 그러면 8 날라가고 그럼 8은 아래 4제곱 아래 7제곱 넘어가시면 아래 3제곱 되는 거 맞죠? R은 2 이렇게 알게 된 순간 지금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려면 첫 항은 알아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첫 항을 구해야 되겠지. 첫 항은 두 번째 항이 8이었으니까 첫 번째 항은 4가 되겠죠. 2로 나눠서. 그럼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해볼까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의 n승 빼기 1 그러면 4 날라가서 63이 되니까 2의 n제곱이 64 그러려면 n은 6이 되면 되겠지. 됐어요 가능하니. 자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에 11번 12번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가볍게 해볼게요. 볼 수 있는 분들은 풀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일단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제곱하라 했으니까 제곱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제곱하게 됐을 때 9ak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시그마는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들에 대해서 뭐가 가능해? 분배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분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상수는 바깥으로 빼서 9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맞니? 처음이니까 일단 다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고 문제에 나와있지. 얘는 지금 4라고 나와있고 8이라고 나와있고 얘는 4라고 나와있고 얘는 몇이야? 그치 1이 10개 있으니까 10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8, 9, 72 빼기 4, 6에 24 더하기 10 계산해 주시면 58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나는 시그마 파프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한 다음에 빼는 게 쉬울까 아니면 뺀 다음에 넣는 게 쉬울까 그 생각을 한 번만 해보자. 뭐가 더 쉬워? 뺀 다음에 더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부터 10까지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얘를 합쳐서 1부터 10까지 이 자식과 이 자식을 뺀 다음에 k 세제곱 더하기 2와 k 세제곱 빼기 2를 뺀 다음에 그놈을 더해보자. 따라왔어요? 빼시면 k 세제곱 k 세제곱 날아가니까 누구만 남아? 4만 남는 거 보이죠?
그러면 4가 10개 있지. 그래서 40. 이렇게 됐어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고 시작. 자, 13번 풀어볼 텐데 감이 잘 안 잡히시면 반드시 나열을 해보세요. 제가 문제를 쓰는 동안 너희는 나열을 하거라. 나열을 하거라. 수열은 나열이다. 등차와 등비는 나열로 안 풀었지만 등차와 등비가 아니면 나열로 풀면 된다. 수열은 곧 나열이다. 자, 해보셨나요? 나열을 해봤나?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자식을 더한 놈을 더하겠다. K가 1일 때부터 N이 될 때까지. 맞지? 1 집어넣어보자. 뭐가 돼요? 얘는 A1 더하기 A2 되는 거 보여요? 2 집어넣어보세요. A3 더하기 A4 되는 거 보여요? 3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 되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K의 N이 될 때까지. K가 N, 여기 N 집어넣으시면 A, 2K와 1 더하기 A, 2K. 여기까지 괜찮니? 아, 2K가 아니라 2N이잖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첫 항부터 이 n번째 항까지 빈틈없이 전부 다 더하는 거 보이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2n까지. 그럼 얘는 우리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어? 첫 항부터 더한 거니까. 첫 항부터 더한 거니까 합의 기호 시그마 말고 우리 뭐 있어? S 있잖아, S. 그러면 얘는 첫 항부터 쭈르륵 2n번째 항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S2n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S2n이 지금 4n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이거 뭐야? 2K 맞니? K지 그냥. 그렇지. 2K는 문제가 어려워져. 자, 그러면 K가 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얘는 첫 항부터 20항까지 더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첫 항부터 더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기할 수 있어? S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S20이 궁금한 거야. 그럼 N자리에 누구만 대입하면 S20 구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얘 함수야, 그냥 함수. 그냥 N자리에 10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N에 10을 대입하시면 자연스럽게 S20이 되면서 얘는 400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따라와서요. 자, 14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첫 항은 5분, 2019번째 항은
105다라고 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2018까지 K 플러스 1 마이너스 시그마 N은 2일 때부터 2019까지 A N 마이너스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 이 수열 무슨 수열이라 나왔어? 아무 언급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처럼 막 풀면 안 된다. 갑자기 뭐 얘 뺀 다음에 뭐 2018D가 뭐 100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둘 다 아닌 수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등차 수열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거야. 웬만한 다른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지금 이 수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수열에 대해서 합과 합을 빼라고 했는데 일단 이 둘이 합칠 수 있나 그 생각부터 해보시면 얘는 1부터 2018까지고 얘는 2부터 2019까지니까 지금 단순히 여기서는 합치기는 어려워요. 물론 얘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1부터 2018까지로 바꿔서 이놈 같이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빼보는 건 괜찮지만 단순 여기서는 합치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단순 그냥 얘와 얘를 나열해서 한번 빼보자. 어차피 이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일단 앞에 거부터 나열을 해볼게요. 자, K에 1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몇 항부터 더하는 거야? 2항부터 더하는 거지. 몇 항까지? 2019항까지. 그래서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18을 대입하시면 2019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19번째까지의 합은 18번째를 지나 19번째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요 놈은 몇 항부터? 2를 집어넣으면 1항부터 몇 항까지? 18항까지. 그래서 빼는 거야. 무엇을? 첫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흘러 2018번째 항까지. 따라왔니? 많은 게 날아간다. 빼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아가? 2부터 2018, 2부터 2018 이렇게 공통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빼면 싹 다 사라지지. 그럼 누구만 남아? 2019항에서 첫 항을 빼는 것만 남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2019항에서 첫 항을 빼면 되는구나. 그럼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냥 대입하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열하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수열은 뭔지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등차 등비 아니고서야 나열해서 푸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나열 안 하고 풀면 천재. 나열해서 풀면 그냥 뭐 좀 잘했다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15번. 30초만 더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 지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얘에서 얘를 뺀 거를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뺀 걸 더하는 것보단 저는 더한 다음에 빼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한 다음에 빼볼게요. 자,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쫙 나열해보자. 그럼 a1, a2 요런 식으로 해서 an까지 더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요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지? 그래서 빼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지나 n 번째 항 지나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둘이 빼게 됐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통? 두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두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지금 공통이어서 날아가는 거 보이죠? 싹 다. 그러면 남는 건 첫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는 것이 된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이 되는 상황.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11항을 구하기 위해서 n자리에 누구 대입할래? 10을 대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10 대입하면 11 되니까. 그래서 n자리에 10 대입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5-11항은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80. 그래서 11항은 몇이요? 85. 이렇게 풀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20분 쳤다가 운동 나가겠습니다.